자,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톡방이나 아니면 채팅방에 1번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톡방이나 채팅방에 1번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테리어님, 피파님, 켈리님, 왓던님, 고운별님, 곤나네님, 공부하자님, 다움님, 마리안님, 봉덕님, 선물인생님, 성공강님, 수익가자님, 스타킬러님, 스토리님, 써니님, 아리해피님, 아마란스님, 여우별님, 연희애님, 운이주아님, 이또한 지나갈리님, 이삭의 축복님, 일상부장님, 전용버블님, 적숙님, 진유님, 진님, 찐이님, 처음부터 천천히님, 추세추격자님, 콩이최고님, 팔콘님, 포기하지마님, 푸른 하늘님, 피켓님, 하얀 늑대님, 한이님, 네, 해선달인 위에님, 핑클님, 타이거님, 가로세로님, 가마손님, 강아지님, 겨루님, 곰탱이님, 구미댕님, 굿퓨처님, 깜빡거사님, 나당님, 나른한 오후님, 나혜선님, 네잎클로바님, 늘님, 델파이님, 랄랄라님, 레드카펫님, 루나님, 리스터님, 메이님, 모퉁이님, 묵향님, 미니님, 모퉁이님, 무시로님, 묵향님, 미니77님, 백만장자 영균님, 보배님, 비타민님, 뽀로기님, 소풀조님, 수수깡님, 네, 심길자님, 역전용사님, 영경아님, 연전연성님, 예서파더님, 원블리님, 이랑님, 자비님, 전우치님, 조효사님, 주천님, 지호님, 천리양님, 천진님, 체리라떼님, 초보운전님, 초콜릿님, 케이시님, 테라님, 투샤님, 파원님, 하루맘님, 혜정님 어서 오시고요. 요키맘님, 지훈의 부부님, 네, 월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리사님, 김동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단무님, 백수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2023년 8월 27일 주말 특강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정혜원 분들하고 실미도 교육생 분들하고 일단 제가 교육을 지금 마쳤고요. 실미도 교육생 분들은 교육에 그래도 조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 분석은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예, 올해는 안 할 건데 잠깐만요. 올해는 안 할 건데 그 잭슨홀 리뷰를 일단 좀 할 겁니다. 잭슨홀 리뷰를 좀 할 거고 작년에 제가 잭슨홀 리뷰를 굉장히 3번 앵콜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죠? 여러분들도 또 많이 들어봐 주셨고 했는데 이번 잭슨홀은 솔직히 총평을 하자라고 하면 재미가 없었다. 예. 너무 몸을 좀 사렸고 예, 몸을 좀 사렸고 어, 작년에 그런 단호함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단호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라진 게 사실인데 예, 사라진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번 잭슨홀 미팅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뭐 예상하던 대로 일단은 얘기를 다 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이제 기조 변화는 느낄 수는 없어요. 예. 작년 잭슨홀 미팅 때는 굉장히 큰 기조 변화가 있었죠. 예.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에서는 원론과 원칙적인 얘기만 일단은 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리뷰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2번 누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제 주말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조금 많이 위주로 합니다. 제가 막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뭐 심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톡방에도 많이 올려드리고 해서 예,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그냥 예, 그거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됐다 혹은 좀 이런 거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 방송은 좀 천천히 잘 들어오시면 길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주말 특강 처음 들어오신 분들 3번 한번 눌러볼까요? 나 주말 특강 처음 들어왔습니다. 3번.
네, 소풀조님, 뭉치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음, 자, 일단은 요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 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뭐 기사는 전부 다 이겁니다. 잭슨 홀 어, 예고됐던 매파죠. 우리가 허킷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패드는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비둘기파. 예, 비둘기파. 우리 이제 도부 샴푸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파. 그리고 호키시파. 그러니까 이제 호크죠? 매파. 비둘기랑 매파로 일단은 갈리는데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어떤 그 경제를 보는 그 눈이 우리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합니다. 그리고 매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력한 걸 원해요. 자, 어떤 경제 기조는 목적은 똑같아요. 둘이 완전히 반대가 아니에요. 자, 이해되신 상황.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상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비둘기파나 매파나 다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뭐 목적은 똑같아요. 대신 가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오케이? 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무스하게 가자라는 거고 매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네, 부산시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추이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쪽이고 매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고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다 잡아버리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파의 분위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6번 한 번씩 눌러볼까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처음 들어오세요. 예. 하여튼 요렇게 갈립니다. 왜 처음 들어오실까? 제가 설명을 그동안 좀 안 했나 이거? 그래서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습니다. 예고됐던 매파 허키시로 중립적인 영향을 이상은 일단은 뭐예요?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일단은 얘기를 했다. 자, 작년 잭슨홀 미팅을 잠깐 조금 리뷰를 해 보자라고 하면 자, 주말 특강. 제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말 특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네, 작년 잭슨홀 미팅은 정말 너무 재밌었고, 예, 너무 재밌었고, 작년 잭슨홀 미팅 제가 리뷰를 해드렸을 때는 뭡니까?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저도 신나게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제가 파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스 가이라고 일단은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 맘대로. 예. 그 전에는 제가 파워를 굉장히 많이 깠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많이 깠습니다. 자, 기억나시면 7번. 이 무슨 경제학자도 아닌 게 변호사의 변호사, 경제학자도 아닌 게 경제 아는 척 해가지고 지금 다 망쳐놓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그 기조는 한 번도 제가 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뒷북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상 이거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간다. 내가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죠. 저 잭슨홀 미팅 리뷰를 굉장히 조금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자, 요거 잭슨홀 미팅 리뷰 안 들어보신 분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8번 눌러보세요. 잭슨홀 미팅 리뷰 안 들어보신 분 8번. 제 강의 안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해드렸는데 예, 잘 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많아?
잘 따라오세요. 네. 거기에서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벨이 또 여기 있나? 잠깐만요. 키베릿은 여기 없네. 자, 금기어인 폴 볼커를 일단은 언급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기어인 폴 볼커. 폴 볼커는 1970년대에 미국의 초인플레이션을 잡은 페드 전 의장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신 9번. 70년대, 80년대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그때 폴 볼커가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 얼마예요? 5.5%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폴 볼커가 그때 몇 프로까지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폴 볼커 페드 의장이 그때 몇 프로까지 올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빙고. 예, 미니님 왔던 님 빙고. 20%까지 올렸습니다. 20%까지. 네네. 20% 가까이 올렸죠. 여러분 상상 못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거 저기 그 연배 조금 있으신 분, 그 한 60대 정도 되신 분 계신가요? 0번 눌러주세요. 60대 정도 계신 분. 50대 후반은 조금 애매하고. 예. 그 저기 핑클님도 60대세요? 레이클로버님도, 챌린저님도? 아 그래요? 아 투샷님도? 그 저기 주택은행에서 옛날에 집담보대출 30%였는데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주택은행, 그 국민은행 합병되기 전에 맞죠, 핑클님 제 얘기가. 예. 그때 우리나라도 집담보대출 금리가 30%였어요. 맞죠, 핑클님 제 얘기가. 30% 가까이 갔어요. 대박이에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기준금리가 20%까지 갔어요. 기준금리가 20%. 하루에 4%를 올려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폴 볼커가 금기어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도 제가 많이 깠기 때문에 2021년부터 제가 계속 깠잖아요. 제가 파워를 계속 깠어요. 방송에서.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계속 봤어요. 계속 깠어요.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계속 깠어요. 사기꾼 새끼라고.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냥 뉴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무조건 금리 올린다 이거. 금리 인상으로 가는 뭡니까?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혹시 기억나시면 1번. 21년부터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실 거고 한 번도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래 스텝이에요. 이게 원래 스텝. 자,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항상 물어보죠. 금리 인상 할 거냐? No. 협상 테이블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금리를 20%나 올려버린 폴 볼커 전 의장을 이 사람이 따라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게 과연 통용됐을까 이 얘기예요. 통용 안 됐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폴 볼커라는 이름, 폴 볼커 이름 석자 세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름 석자를 올리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페드에서. 근데 뭐예요? 금리를 뭐 1년 반 만에 지금 뭐 얼마입니까? 20 몇 배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폴 볼커를 찬양한 게 바로 뭐예요? 2022년 8월 잭슨홀입니다. 기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앙콜 방송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정확히 리뷰를 해서. 자, 이해되시면 한번. 이건 뭐예요? 이전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하되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항상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파월이. 근데 뭡니까? 여기에서 그냥 딱 그 진짜 다른 사람처럼 얘기한 겁니다. 어, 금리 인상 무조건 하고 뭡니까? 앞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뭐예요? 폴 볼커처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8월 어떤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이 정책을 이해를 하시려면 작년 8월 제가 했던 잭슨홀 리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자, 아셨으면 4번. 제가 뭐 어떤 매매를 잘하거나 이렇게 매달 수익을 내거나 이런 전문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대신 뭡니까? 매크로 시장, 기본적인 분석과 매크로 시장은요, 뭐 잘난 척 한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수치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5% 안에 드는 예, 커뮤니티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정말 5% 안에 듭니다. 예, 퓨처원에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서. 회원 수도 5%고 기본적 분석만큼은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월등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잭슨홀 리뷰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때 꼭 보세요. 아셨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는데 여기에 비해서 8월달 잭슨홀은 뭐 그렇게 별거는 없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리뷰는 해야 돼요. 리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 언제 열려요? 예, 내일 열립니다. 들어오세요. 톡방으로. 예, 톡방으로 일단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뭡니까?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때 리딩 했었죠. 그죠? 자, 금리를 인상한다고는 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 잡혀진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물가 지표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물가 지표 뭐예요? 빙고. 코어 PC입니다. 코어 PC. 그죠? 코어 PC가 여러분 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어 PC가 오히려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자, 전체적인 물가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오일 때문에 올랐어요. 자, 연료비가 많이 들죠. 그죠? 자, 7월, 8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PC나 CPI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은. 자, 2-5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오일이 오르니까 당연히 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리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이 임금에 관한 서비스 물가가 내리질 않고 있어요. 지금. 예, 특히나 임금에 관한 게 지금 내리지 않고 있어요. 임금에 관한 게. 임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지표 들어갑니다. 지표 복귀 들어갑니다. 자, 구인이직 보고서.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매달 첫 번째 주에 노동지표 위크라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고 비농지표 실업률 그리고 뭐예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평균 요거 발표합니다. 그죠? 요거 발표할 때 구인이직 보고서가 제가 정말 2023년에는 중요하다. 왜? 임금이 상승되는 어떤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겠죠. 하지만 구인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시면 구인이직 보고서만 봐도 지금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잠깐만요. 제가 와콤을 좀 쓸게요. 아. 자, 항상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끝납니다. 항상 잠깐만요. 10초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하려니까 여기 안 먹네요.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수요와 공급만 알아도 경제학은 한 50% 정도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건데, 자, 구인이 있고 구직이 있어요. 구인은 뭐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고, 구직은 뭡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뭐예요? 구인이 구직보다 더 높으면, 자,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은 올라가고, 오케이? 자, 구직자가 구인보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나를 원하는 회사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 내가 있어. 나는 혼자야. 여기에서 200만 원 받기로 했어. 근데 2, 3번도 2, 3번 회사도 뭡니까? 사람이 필요해. 야, 우리 220 줄게 일로 와. 3번 회사는요. 야, 우리 230 줄게 일로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6번. 그죠? 그리고 구직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한 개인데 들어갈 사람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임금이 낮아져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임금 상승에 관한 어떤 것들을 보실 때는 항상 구인이직 보고서를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구인이직 보고서 중에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합니까? 잘 모르는데 어차피 제가 알려드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구인과 구직의 비율이 얼마인가? 지금은 어때요? 1.7대 1 정도 됩니다. 자, 아셨으면 7번. 이게 1.9까지 갔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거죠. 회사는 두 개인데 나는 하나예요. 자, 회사는 두 개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임금이 느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간다고. 자, 이해되신 8번. 이게 시간당 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응? 자, 여기서 복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귀 하나만. 복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됐나? 미국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랑 뭐야? 트럼프 때문에 그래. 트럼프. 예. 여기에서 제가 법률 하나 알려드렸죠. 뭡니까? 타이틀 42. 타이틀 42라는 법률이 있어요. 미국에. 요것 때문에 그렇대요. 뭐야? 뭡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네 뭐 라틴 계열, 특히나 이제 라틴 계열 애들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 불법 체류자들 다 꺼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멕시코에 벽 쌓았죠. 자, 이해되신 9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그 미국에서 불법이든 아니면은 그 적법이든지 간에 제일 그
그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직업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결혼님 빙고 역시 짬밥이. 예, 맞아요. 정원사. 맞아요 월간님 정원사. 청소하는 아줌마들.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내쫓았어요 밑으로. 그리고 뭐예요? 코로나가 발발하니까 사람들 수요도 없죠. 그죠? 예.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뭐 우리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해요? 아닙니다. 왔잖아요. 일단 잘라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트럼프가 이민자들 다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이 불균형이 된 거예요. 노동시장의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다 끝나서 뭐예요?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고 이게. 빠져나간 거 채우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플러스 뭐예요? 여기 플러스 은퇴자들. 코로나 때문에 야 이제 너 회사에서 그만해라. 좀 나이 드신 분들 너 회사 그만 나와 라고 해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회사에서 다시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기억나시는 분? 자, 선생님 집에서 좀 쉬세요. 무급으로. 오케이. 실업급여. 또 돈의 여유. 그렇지. 지원금 좋습니다. 정부 보조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 맞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안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있던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은퇴자들이 갖고 있던 집값이 뭐예요?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 2009년부터 미국이 엄청 돈을 풀어서 뭡니까? 자산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거야. 그냥 15년, 20년 동안. 예, 부동산.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정도 집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20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하고 영모기지 대출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뭐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자녀를 내가 부양하지 않죠. 그죠? 자, 뭐 미국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집 은행에 맡겨놓고 영모기지로 그냥 돈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연금으로. 충분하니까. 왜? 자산이 많이 불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쪼그라든 겁니다. 이거를 지금 타개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0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요. 생각만 그렇게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저도 알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는데 페드 파월이 이걸 모르겠냐고. 그래서 뭐예요? 추가 인상 여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추가 인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각종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져 보이는데 요소에 지뢰밭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추가 인상 여부는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눈에 떨어지는 거 보일 때까지는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자, 인플레이션은 2%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임무니까 끝까지 뭐예요? 지속할 것.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키베릿, 그죠? 계속 할 거다. 이거 폴 볼커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나왔어요. 키베릿. 어디 나왔느냐? 이거 원문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나온 건데 여기 있죠? 키베릿.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job is done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금리 인상이나 긴축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을 제가 작년에는
해석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뭐 막 되게 여러분들 막 아셔야 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일단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어떤 분이 이제 지겹네요 2% 2% 언제 와? 어떤 분이 이제 중립금리에 관한 거를 좀 여쭤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2%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2%대인지 2%인지 딱 명확하진 않은데 원문을 보면 일단 2%입니다. 2%. 2%.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거고 추가 인상 여부는 항상 얘기하는 대로 데이터를 보고 항상 하겠다. 이런 얘기 일단은 했고 잠깐만요. 자, 광고쟁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예,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아셨죠? 자, 하지만 당장 금리를 더 인상할지는 확인할 것이 많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두고 뭡니까? 근데 9월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요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립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릴 거예요. 저는 9월 달에 일단은 올린다. 라고 일단 보는데 9월 달에 안 올리면 지금 한 번 남았거든요. 12월에는 안 올립니다. 예, 전통적으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12월에는 안 올려요. 왜냐면 그 이 금융업계 월가는요 11월 중순부터 거의 휴가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월가는 거의 11월 중순부터 휴가예요. 얘네 휴가 한 달 반 정도 가요. 휴가를. 그래서 뭐예요? 12월 달은 뭐 거의 안 움직이죠. 해외 선물 몇 년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12월 달은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많이 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2월 정도에는요, 금리 인상 그 FOMC가 있어도 12월엔 안 올려요. 그러면 최적은 진짜 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최적은 지금이에요. 지금. 저는 일단 9월달 정도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핑계거리는 있어요. 무슨 핑계거리가 있냐면 이번에 CPI 올랐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상으로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지금 오일이 많이 올라서 이 원자재 값이 올랐다라고 해도 그 디테일한 것들을 보면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단은 저기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약발 던져놨죠? 예. 추가 인상에 대한 그 추가 인상에 대한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한 번 정도. 저도 한 번 정도라고 일단은 봅니다.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단기간에 늦어가지고. 자, 항상 지표를 보겠다,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얘기. 요건 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보겠다라는 거죠. 자, 중립금리 제대로 알 수 없고 물가는 2%대로 그냥 고수를 하겠다. 이거 제가 잠깐 좀 읽어볼게요. 그 중립금리 처음 들어보신 분 3번. 중립금리. 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립금리에 관해서. 중립금리는 논란이 됐던 중립금리에 대해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긴축의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잭슨홀 연설 이전 일각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새로운 추정과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기입니다. 상향 가능성.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 근데 이게 뭐예요? 우려가 있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립금리 추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정도로 발언을 마쳤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받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또 풀어드리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뉴트럴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딱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립국이죠. 중립국.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중립국. 중립국. 뉴트럴이라는 얘기입니다. 균형. 균형이 딱 잡힌. 자,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 쉽게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 과열, 경기 침체라고 양극단으로 일단은 나눠져 있을 때 경기 과열도 오지 않고 경기 침체도 오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해요. 자, 이해되십니까? 한번 쉽죠? 예.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과열도 오지 않고 침체도 오지 않는. 자, 경기 과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하고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경기를 쿨다운시키고 경기가 너무 죽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돈 많이 갖다 쓰세요라고 하면서 경기를 또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리죠. 리커버리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데 중립금리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꿈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왜요? 이 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로직은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야말로 꿈의 금리예요. 제가 항상 꿈의 매매라고 하는 뭡니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이해되시죠? 5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뭐 심각하게 보거나 되게 비중 있게 솔직히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기사도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도 하시고 목요일에 제가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방 시간 때. 그래서 일단 중립금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 자, 이게 뭐가 지금 문제냐면 여기 보세요.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 그럼 이걸 해석을 달리 해보면 중립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뭐예요? 걱정이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 6번. 중립금리를 올리는 게 걱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왜 걱정일까? 금리를 올리는 게 왜 걱정일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아니, 금리 올리면 갚아야 되는 대출이자가 더 많아야 되니까 걱정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자,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짚어드리면 보세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채권금리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채권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채권금리가 이거 일단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채권금리가 시장의 기준금리보다 일단 높아야 됩니다. 왜 높아야 할까? 혹시 아이디어 떠오르시는 분.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세요. 옵션 하시는 분들은. 원래 채권금리가 이제 10년 이상 장기금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 장기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옵션 하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제가 일단 힌트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10년 이상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채권 제가 교육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1년 돈 맡기는 것보다 10년 돈 맡기는 게 뭐예요?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자, 이거 그렇죠, 덕혜님. 빙고. 시간의 프리미엄. 오케이, 가을 단풍님. 덕혜님 맞습니다. 시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이게. 채권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원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잠깐만요. 시간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터켓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그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4%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4%? 예. 얼마 전에 4.3%까지 올랐고 지금 기준금리 5.5%.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중립금리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중립금리. 중립금리가 지금 이제 이게 계산하는 게 다 틀린데 2.0% 정도 돼요. 중립금리가 2.0% 정도. 이게 이제 0.5% 정도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명목 중립금리는 지금 한 2에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색을 좀 더 붙여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채권금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렇죠. 실질 중립금리 0.5% 정도. 그리고 명목이 한 2%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지금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실질 중립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올라야 돼요. 2%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야 된다고 쳐요. 실질 중립금리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지금 페드는 어느 시점인지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그죠? 금리 인상 중단하고 15개월 있다가 모든 게 다 풀린다. 실업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기억나신 8번. 지금 금리 인하를 외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 솔직히 되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저기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있다라는 게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는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금리 인하를 논할 수 있는 건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 종결 후에 15개월 있다 갑니다. 자, 기억나신 9번 쭉. 그때 뭐예요? 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연준의 피봇이 나타나게 생각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데이터예요. 저는 항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뭐 대세 상승입니다. 대세 하락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경제 뉴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달라야 돼요. 전문가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팩트와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마지막 명번. 제가 그래서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종결 후 15개월 지나서 뭐가 돼요? 실업률이 최고조에 오른 다음에 연준이 거기에서 피벗이 날 것이다. 자, 그러면 2023년 12월이 금리 인상 중단이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15개월 후 2025년 초가 뭡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피벗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뭐예요? 실업률이 가장 높게 오르는 2025년 초가 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1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1번 눌러보세요. 금리 인상 종결 후 15개월. 요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계속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니까. 아셨죠? 예.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중립금리 얘기 다시 할게요. 자, 중립금리를 일단은 여기까지 높여야 돼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여기까지 중립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요. 자, 여기 원래 검은색에서 여기까지 오릅니다. 근데 중립금리의 개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 조금 재밌을 수도 있고 그래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현재 중립금리라고 쳐요. 현재 중립금리. 그런데 이 중립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게 수정된 중립금리라고 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쭉. 네. 이게 수정된 중립금리라고 쳐요. 자, 근데 중립금리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이상적인 금리. 자, 그러면 페드에서 이제는 피벗을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럼 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보라색 선까지 밖에 못 낮추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2번. 이해되세요? 가장 이상적인 금리가 중립금리가 여기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이해되시면 2번 쭉. 지금 여러분 유튜브까지 890명이 들어와 계신데 몇 명 누르는 거니 지금? 재미없어요? 나는 재밌어졌는데 지금. 저는 처음에 재미없었는데 지금 재밌어졌는데. 여기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기까지 내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못 내린다니까? 이게 이거예요. 보세요. 일각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새로운 뭐예요?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뭡니까? 중립금리를 올려버리면 나중에 연준이 피벗을 통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얼마 못 내리니까 이게 뭐예요? 걱정이지. 여기까지 내리면 뭡니까? 여기까지 금리 내리면 돈 많이 갖다 써. 그때부터 뭐예요? 리커버리가 빠르게 되는데 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커버리가 빠르게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낮추니까 돈을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중립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뭡니까? 이거밖에 금리를 못 내리니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는 맞는데 뭐예요? 그 목적은 맞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게 미비하죠. 자, 이해되시면 한번. 이게 미비하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미비하잖아요. 결과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예요? 일단 파월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립금리 추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정도로 발언을 마친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 몰라요, 이거. 물론 이제 막 수학자들이 막 계산하지.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제학자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수학자들 해요. 맡겨서. 예. 당연히 수학자들이 수학을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맡겨서 합니다. 이런 거. 원래. 팀으로 해요. 팀으로. 혼자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오펜하이머 보신 분. 4번. 영화 오펜하이머. 거기에서도 저기 오펜하이머 팀에서 안 보셨어요? 보신 분 없어요? 나만 봤어요? 뭐 나만 쓰레기야 지금? 나만 쓰레기야 지금? 나만 봤어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아, 네네. 예, 보세요. 재밌어요. 예. 저 근데 솔직히 그거 3시간인지 모르고 봤어요. 야, 근데 2시간 지났는데 안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재미는 있는데 3시간이에요. 진짜 3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저 진짜 3시간인지 모르고 갔어요. 한 2시간 조금 넘을래나 막 이러고 갔는데 야,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스토리가 진행 중인 거야. 끝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중립금리에 대한 새로운 추정과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됐다. 왜냐? 중립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연준이 피벗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작아서 뭡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부양의 목적인데 그 부양의 결과값이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큰일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 기사가 나왔고 중립금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아셨으면 4번.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일단 제가 알려드린 요 개념 이해되시죠? 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면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맞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중립금리는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소문난 잔치 일단은 먹을 거 없다. 지난해는 엄청난 충격.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정말 재밌었어요. 이 파월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고, 아 이렇게 기조 변화를 한 게 재밌었고, 이제부터 뭐예요? 무조건 금리 인상 한 우물만 팔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뭡니까? 시장 예측이 다 됐던 거고.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의 의중을 보면 조금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원문 일단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많이 열어뒀다.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작년에 리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못 맞췄던 게 있죠. 저는 금리를 4.0에서 일단 멈출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근거가. 저는 항상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근거를 제가 해드립니다. 막 어중이 떠중이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료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4.0 이상으로 제가 못 올릴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일단은 뭐 틀렸습니다. 4.0 이상으로 못 올린다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미국 정부 부채. 자, 기억나시면 5번.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금리 정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이랑 똑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진 거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얘네는 숨만 쉬어도 작년에 700조가 나갔어요. 지금 더 나갔어. 더 나가고. 금리 인상하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4.0으로는 제가 못 갈 거다. 이거 4.0 넘어가 버리면 미국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시면 6번. 저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보는데 항상 여러분 우려하는 거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2년 3년 안에 이거 문제됩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죠? 기억나시면 7번. 고물가와 고금리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들 금리는요 한번 올리거나 내리면 쉽게 다시 내리거나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 상황을 봐야 돼요. 미국 망하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안 망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미국 자체가 망하지는 않을 거고 좀 부침은 겪겠죠. 예. 신용등급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은행들 신용등급이 계속 S&P도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피치 발표한 다음에 S&P도 미국의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국채 안 팔리죠. 그죠? 미국은 국채 안 팔리면 끝입니다. 그 국채로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거를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많이 사주는 거고. 근데 중국은 어때요? 계속 팔고 있죠? 국채 파니까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국채 가격이 다운되니까 제가 그 4월 1일 날 4월 달 강연에서도 타이틀이 뭐였어요? 미국 국채 역습. 자, 기억나신 8번. 미국 국채 역습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가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를 계속 팔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그 국채 가격이 내려지니까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 기관들, 은행들이 뭐예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국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실리콘밸리 뱅킹이다. 이 연결 다 되시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계속 제 강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연결됩니다. 아셨죠?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헤매고 계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됩니다. 맞죠? 자, 맞은 9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년 정도 저랑 막 지지고 볶고 하면 어때요? 다 알아들어요. 대충. 그리고 제가 또 설명 이렇게 하잖아요. 저 어렵게 안 해요. 설명. 주말 특강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안에 이분을 뭐예요? 굉장히 쉽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이 주말 특강의 목적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명분.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헷갈리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자,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019년부터 주말 특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마지막 1번. 성견 선생님한테 1시간만 들으면 모든 게 이해되는 그 마법 같은 그 기적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 리뷰는 요 정도를 일단은 할 겁니다. 요 정도로. 그래서 소문난 잔치 일단은 먹을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잭슨홀 미팅 리뷰는 네. 요즘에 친구분들한테 잘난 체 하세요? 네. 잭슨홀 미팅 리뷰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했고, 또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는 뭡니까? 중립금리는 요런 거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지금 왜 오르면 안 좋게 생각을 하느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주 주말 특강은요, 뭐 소프트하게 조금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무거운 주제는 아니었고, 뭔가 임팩트 있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잭슨홀 미팅 리뷰는 제가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말 특강 이용해서 간단하게 일단 해드렸고,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일단은 그런 거였고요. 결론적으로 매파적인 성격은 계속적으로 갖고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요, 매파적으로 계속 금리 정책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게 일단 예상합니다. 자, 오늘 주말 특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8시 반부터 특히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회원하고 실미도 회원분들은 8시 반부터 지금 3시간 거의 3시간 연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여튼 뭐 실미도 교육 끝나는 날까지 미연이님 올려드릴게요. 네, 실미도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무방에 계신 분들도 1, 2주 정도 적응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교육 프로그램 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카톡방으로 일단 넘어오시고요. 유튜브는 좀 빨리 끌 겁니다. 지금 이제 광고쟁이들이 조금 들어와서 광고가 조금 많은데 무시하세요. 그냥 알림 꺼두십시오. 아셨죠? 알림 꺼두시고 무시하세요. 광고쟁이들 제 방에 들어오는 것만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저한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우별님이 그때 말씀하셨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말 특강 좋았으면 무방 톡방에 주말 특강 좋았다고 한 줄 써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조댓구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방송국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누르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잠깐 열어둘 테니까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링크는 제가 한번 그리고 저기 모투 대회 지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아시죠? 모투 대회 할 거니까
빅쇼트 오나요? 옵니다. 모투 대회 할 거니까 모투 빨리 뭐야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어요? 마지막 기회.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모투 대회 지금 성견 선생배 실미도 모투 대회 요거 총 상금 1,500만 원 그죠? 1,500이 아니죠? 치킨까지 하면 한 1,7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상금 올랐잖아요. 예. 아까 영화 제목이요? 아 오펜하이머? 스타기 킬러님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정방에? 예? 자 모투 대회 모투 대회만 참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예. 총 상금 한 1,700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만 1,500불이고요. 예. 현금으로만 1,500입니다. 모투 대회 빨리 지금 신청하세요 이제. 예. 지금 정혜연방에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주말 특강 괜찮으셨으면 예, 주말 특강 괜찮았다고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제가 더 좋은 주말 특강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내일 오전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